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포르쉐 카이엔 X7 M60i RSQ8을 GLE 300D나 450 모델은 아예 배제를 시켰고요. 쿠페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벤츠 AMG라는 벤츠다! 승차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플러스 서스펜션이 적용이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출력과 가변 배기 시스템이 연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자 아닌가. 차박이나 캠핑 해보셨나요? 단점은 신차 품질이에요. 특히 한국에 들어오는 차가 사소한 기스, 불효석은 안 나오고 기계식 주차는 당연히 안 되고. 가세요. 네, 집에 가세요. 무질병이라고 들었거든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황기사입니다.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판매된 벤츠의 베스트셀링 준대형 SUV인 바로 4세대 벤츠 GLE 53 AMG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4세대 벤츠 GLE 53 AMG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벤츠 GLE 53 AMG 차주분을 만나러 서울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기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2년 전에 아우디 Q7 차주로 인터뷰 영상을 했었던 GLE 53 AMG 차주 돌아온 서윤이 아빠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23년식 벤츠 GLE 53 AMG 모델이고요. 쿠페 모델이 아닌 일반 모델이고요. 엔진 방식은 직렬 6기통 M276 엔진 3000cc 435마력 53토크고요. 제로백은 5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타임 4륜구동 전용인 포매틱 플러스입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이 차량은 신차로 리스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2년 12월 18일 날 계약해서요. 2023년 5월 19일에 인도받은 차량입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1억 5,150만 원이었고요. 할인은 2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고 이것저것 해서 1억 6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약 7,500km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현대 마이티, 포터, 대우의 다마스, 기아의 스포티지, 카렌스, BMW 520D, 쌍용의 투리스모, 요 바로 전차로는 아우디 Q7을 탔었습니다. 벤츠 GLE 53 AMG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렸을 때부터 고성능 카를 하나 가지고 싶었어요. 꼭 40살 이전에 고성능 카를 하나 가져야겠다라는 깊은 꿈과 야망을 안고 살았는데 지금 이제 현 정부가 만 나이로 다시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다시 40세가 됐거든요. 네. 남자는 직진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전에 타던 차들이 보면 Q7이라든지 구쌍용 현 KG의 뭐 투리스모, 제가 대형 SUV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역시나 대형 SUV로 눈을 돌리고 있는 와중에 벤츠 GLE 53 AMG 이 디자인이 너무 강렬하고 세로 그릴에 매료가 돼가지고 한 브랜드의 최상위 모델인 AMG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차주는 다른 등급인 GLE 300D나 400D 아니면 GLE 450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예, 300D랑 400D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라 아예 배제를 시켰고요. 450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인데 생각을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지인차를 좀 얻어 타봤어요. 마력수나 운전 재미가 없이 약간 좀 할아버지가 타는 차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제가 혼자 있을 때 야수성을 느껴보고 싶어서. 그러면 디젤을 아예 배제하신 이유는 뭐예요? 저는 사회생활을 지금 4, 5년째 하고 있는데요. 계속 디젤 차만 접하고 타다 보니까 업무용으로요? 예, 네. 업무용이든 데일리카든 디젤들만 항상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지인들의 가솔린 차들을 여러 번 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고성능 모델인 AMG에 눈이 돌아가게 돼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차주는 GLE 53 AMG 쿠페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쿠페 모델은 살짝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요. GLE 53 AMG 쿠페를 타시는 차주분들께 정말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뒤에가 너무 깎여져서 디자인이 좀 밋밋하더라고요. 그리고 뒷좌석이 너무 낮아서 조금 키가 있는 이제 지인분들이나 친구들을 태울 때 머리가 천장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벤츠 GLE 53 AMG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GLE 63 AMG를 가장 갖고 싶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환경 규제를 통과하지 못해서 정식 수입이 안 된다고 해서 포르쉐 카이엔 터보, BMW의 X7 M60i 그리고 아우디 RSQ8을 동시에 계약을 걸어서 진행했었습니다. 일단 다 걸어 놓으셨나요?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나온 차인 GLE 53 AMG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차량들이 먼저 나왔으면은 그 차량들을 선택을 하셨을 건가요? 네, 만약에 먼저 나왔다면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에 대기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1년 반 얘기를 했었고요. 포르쉐는 뭐 1년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차량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저한테 영업을 하시는 딜러 선생님께서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인생사 세용지마예요.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됐다고 하면서 구매를 배제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우디 RS Q8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아우디를 탔었는데 대기 기간도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고 왜 굳이 아우디를 타냐라는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벤츠 GLE 53 AMG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GL 53 AMG 가격이 약 1억 5천 정도 하고 GLS 400D 모델 가게 되면 그것도 가격이 이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GLS 400D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이긴 한데 제가 원하는 디자인의 AMG 라인 모델까지 가고 그 디자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 금액이 거의 뭐 마이바흐까지 가야 되는 2억이 넘는 가격까지 가야 돼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벤츠 GLE 53 AMG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삼각별 거기다가 벤츠 AMG라는 네임밸류입니다. 벤츠다 거기다 AMG 오너다. 네, 그렇습니다. 전에 차던 차가 아우디 Q7이잖아요. 이 돈이면 네. 이 돈 주고 왜 아우디를 사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들고 만족하면서 타긴 했는데 1억을 넘게 주고 왜 아우디를 사냐. 그래서 그게 진짜 스트레스로 약간 트라우마로 좀 남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들으신 거예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우디를? 막 아니 왜? 1억 주고 아우디를? 그렇다니까요. 정말 한기사는 이 표정이었어요 지금 다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AMG를 구매하게 됐는데 지인들을 만나잖아요. 차 바꿨다며? 네 바꿨습니다 형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바꿨어 동생 뭘로요? 그래서 GLE 53 AMG 그러면 말을 안 하더라고요. GLE에다가 AMG 삼각별에다가 고성능 출력까지 겸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사여구가 없어요. 네 아무도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승차감입니다. 전에 타던 차량들이 전부 에어서스가 없었어요. Q7에서도 좀 높은 트림에는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죠. 네, 50TDI, 55TDI 뭐 여기에는 들어있더라고요. 45TDI는 에어서스가 없습니다. 근데 이 차량에는 에어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큰 차 2.3톤이 넘는 공차 중량이고 정말 이렇게 큰 차체에도 불구하고 정말 방지턱 넘을 때나 승차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확실히 에어서스의 유무에 따라서 승차감의 차이가 극명하게 좀 느껴지시나요? 많이 극명하게 저는 느껴지는 편입니다. 이게 물침대라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드한 승차감일 때랑 소프트한 승차감일 때랑 공존했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가족들이든 지인을 태울 때는 이렇게 좀 편안한 승차감, 혼자서 볼일을 보러 간다든지 드라이브를 하고 싶을 때는 딱딱한 승차감을 원하는 타입이라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AMG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 플러스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티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갖춘 완벽한 서스펜션이라는 평가도 많더라고요.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정확한 조향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모든 주행 환경에서 민첩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모델인 것 같아요. 특히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가면 에어서스가 10mm 정도 다운이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주행 질감을 좀 느낄 수 있고요. 차가 도로에 딱 붙어서 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또 다른 장점은 저는 이 차 실외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AMG 하면 세로 그릴 아니겠습니까? 요거 빼놓을 수 없어요. 벤츠 AMG만의 특징인 세로 형태의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웅장하게 저희를 맞이를 하고 있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세로 그릴 사이에 AMG 쬐끄만하게 그 레터링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참 간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감성 마력 한 47마력 올려줘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줄 형태의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교통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능 또한 굉장히 훌륭하고요. 하단부 AMG만의 스포티한 범퍼가 웅장함을 완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일반 GLE 모델과 53 AMG 모델을 비교해서 전면부를 보게 됐을 때 디자인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되면 준대형 SUV인 GLE 53 AMG만의 와이드한 차체 크기를 뽐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21인치 AMG 전용 5 스포크 휠입니다. 그리고 실버 캘리퍼 브레이크의 포인트도 인상이 깊고 알루미늄 사이드 스텝도 포인트가 인상 깊고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되면 좌우에 날렵한 디자인의 테일램프와 더불어서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디자인의 디퓨저와
더불어서 듀얼 트윈 머플러가 GLE53 AMG만의 스포티함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 또한 일반 GLE 모델과 53 AMG 모델을 비교해서 보시게 됐을 때 스포티함이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특히 실내 같은 경우는 3세대와 비교했을 때 4세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변한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일반 GLE 모델과 다른 3스포크 AMG D컷 퍼포먼스 핸들이 상당한 그립감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차주님께 많은 정보를 선사해주고 있을 것 같고, 특히 실내에서 일체형으로 이어진 와이드한 디자인의 와이드 디지털 콕핏이 시인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형태의 4구 송풍구와 송풍구 하단부에 일렬로 배치가 된 직관성 있는 버튼들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게 누를 때 재미도 있고 좋습니다. 운전석 도어나 아니면 대시보드 위에다 레드 스티치로 해가지고 두 줄 박아놓은 게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벤츠하면 한기사님 뭐죠? 벤츠함 앰비언탈. 저녁에 보면 정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색상도 진짜 6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차를 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GL 같은 경우는 보통 하이그로시나 우드 느낌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GLE53 AMG 트림 같은 경우는 정말 리얼 AMG 카본 파이버 트림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파는 뭐 2만원짜리 카본 스티커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오묘하고 영롱한 느낌을 줘요.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실내에서 가장 독특한 포인트가 손잡이같이 이렇게 두 개가 우뚝 솟아 있잖아요. 그리고 13개의 고성능 스피커가 탑재된 부메스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이 차를 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리여리하게, 때로는 웅장하게, 때로는 이제 제 심금을 울릴 정도로 귀호강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한 걸 정말 후회하지 않게 해주는 최고의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레드 색상의 나파 가죽 시트 또한 스포티함을 요것 또한 7에서 10 정도 올려주고 있어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AMG 엔진에서 오는 높은 출력과 정숙성인 것 같습니다. 3.0 직렬 6기통 인라인 6라고 하죠. 거기서 나오는 435마력 53토크나 되는 높은 출력이고요. 이 엔진이 벤츠에서 두 번째로 생산한 직렬 6기통 엔진이래요. V6 그 6기통 디젤 감성하고는 차원이 다른 감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변경을 하고 나 오늘 좀 마음 놓고 달리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신 그날은 정말 그 느낌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탔던 아우디 Q7 같은 경우에 6기통 3000cc 디젤 엔진이었잖아요. 231마력에 50.9토크, 그거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출력을 자랑하죠. 그 전에 타셨던 아우디 Q7에 비해서 거의 약 200마력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말 200마리가 앞에서 끌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정숙하고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차주님께서 그 전에 타셨던 아우디 Q7 그 차량도 6기통 3000cc 엔진이지만 그 차량은 디젤 모델이었잖아요. 확실히 이 차량 넘어오시니까 정숙성의 차이가 좀 있나요? 디젤은 비교할 건덕지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차를 구매함으로써 출력과 정숙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AMG를 구매를 고민하시는 형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배기음도 들어가 있나요? 예,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변 배기 시스템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놨을 때만 자동으로 열리고요. 그냥 컴포트 모드랑 스포츠 모드를 놨을 때는 열리지 않는데 핸들 밑에 버튼이나 팔걸이 있는 데 쪽에 가변 배기를 바꾸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풍부한 두둥두둥 팝콘 튀기는 소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AMG만의 히든 기능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명 이제 폼 잡기용이라고 하죠. 그 훅갓이 따로 시동을 거는 방법이 있거든요. 패들 시프트를 시동을 걸기 전에 당기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냥 일반 시동이 아닌 가변 배기가 오픈된 상태로 우렁찬 시동음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진짜 훅까지 잡을만해요. 네, 그렇죠. 을왕리 가가지고 조개집 앞에서 시동 켤 때 이렇게 켜면 돼요. 사장님, 이 차량이 435마력의 AMG 엔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는 좀 사악할 것 같은데 연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차를 솔직히 구매하면서 AMG이기 때문에 연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고성능 차량인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도를 탈 경우에는 대충 연비가 한 5에서 6km 정도?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주로 탔을 경우에는 100에서 110 항속 주행을 했을 때 7에서 8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한데 그게 잘 나오는 건가요? AMG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100원, 200원 이렇게 뿌리고 다녀야 되는 수준인 줄 알았어요. 뭐 한 3, 4km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정도면 해자 아닌가. 그럼 차주님의 평소에 운전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공도에서는 항상 컴포트 모드로 다니고요.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즐기는 편입니다. 그러면 차주님께서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뭐 한 7에서 8 정도 나오셨다고 했던 게 스포츠 모드 기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일반유랑 고급유 중에 당연히 고급유 넣고 계시죠? 무조건 고급류를 주유하고 있습니다. 시내 3, 고속도로 7 비율로 운행하고 있고요. 복합 평균 연비는 몇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6.5km에서 7.5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주유를 하는 습관은 주유 경고등이 떴을 경우에 가득 채우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주유 경고등이 떴을 때 제가 탈 수 있는 가는 거리가 한 80에서 9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유등이 떴을 때 기름을 주유하면 보통 72리터에서 많이 들어가면 75리터 정도 들어가고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고급 휘발유 가격이 1,750원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2만 6천 원에서 한 13만 1천 원 사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렇게 100% 가득 주유를 하셨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 뜨나요? 공도를 주로 타고 왔을 때는 500에서 550km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뜨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을 주로 하다가 주유 경고등이 점등돼서 가득 채우면 600에서 650km 정도 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차량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도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전에 타던 차가 Q7이었는데 그건 7인승이었잖아요. 솔직히 사람이 많이 타면 적재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 차는 5인승이기는 하지만 7인승과 5인승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뒷좌석이나 앞좌석의 이 실내 공간은 정말 넉넉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풍부한 안전사양 옵션인 것 같습니다. 전륜 브레이크가 6P가 들어있는 건 기본이고 자동 제어 장치라든지 반자율 주행 이런 것들이 정말 운전자가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차량이 주행 중에 차선 인식을 하게 되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이제 우측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 변경을 할 경우에 이 녀석 자체가 그냥 핸들을 잡아버려요. 브레이크도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적용이 되어 있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플러스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양 옵션들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벤츠 GLE 53 AMG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이게 신차 품질이에요. 이게 GLE 53 AMG에만 포함된 게 아니라 450 차량분들한테도 있는 고질병이라고 들었거든요. 보조석, 동승석 뒷자리 쪽에서 이게 잡소리가 좀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게 잡힌 케이스거든요. 센터를 방문을 했는데도 못 잡으셨다는 분들이 이제 동호회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잡혔냐면 이 차 AMG 말고 그냥 GLE 450에는 일반유를 주유하신다는 오너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유구 뚜껑을 열면 그 차에 맞는 옥탄가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98이라고 돼 있길래 고급유를 한 두세 번 주유하고 나니까 두두두두두두 하는 자동적으로 그 소리가 사라졌어요. 이거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G로 시작하는 G 클래스라고 하나요? 이 아시아권에 들어온, 특히 한국에 들어오는 차가 독일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국산차를 받았을 때 하자 때문에 한 1년 정도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차를 살 때마다 이제 신차 검수하시는 업체가 있는데 모든 차가 나오면은 인도 받기 전에 신차 검수를 하거든요. 거기 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시아에 출시되는 벤츠 G는 전부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다.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이제 저희 나라에 구입하시는 구매자분들 성향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소한 기스, 접힘 뭐 이런 것까지도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받았을 때도 도장면이나 이런 게 되게 울퉁불퉁한 면이 많아서 되게 불만이었는데, 근데 그나마 이게 A급이래요. 이거를 반납을,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거부를 하고 나서 이거보다 좋은 차를 받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 신차를 받았는데 이것도 검수하시는 분, 그분을 제가 고용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운전석 백미러가 아래는 카본이고 위에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합쳐지는 이음새 부분이 깨져서 왔거든요. 아니, 신차로 이거 지금 1억 5천짜리 구매했는데 네.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 여기 몰딩이 깨져 있었어요? 네, 몰딩을 아예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4, 5일 정도 더 뒤에 받게 됐죠. 그래도 당연히 벤츠에서 무상 수리는 바로 해줬네요. 서비스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앰비언트 라이트 이슈가 있더라고요. 저는 당첨되지 않았는데 동호회 카페글을 보니까 GLE 450이든 300D든 53AMG든 보조석은 앰비언트가 나오는데 운전석은 안 나오고, 운전석은 되는데 보조석은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센터 패시아 쪽 말고 이 도어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센터 패시아를 포함해서 네. 반을 갈라서 도어 쪽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거
해결 방법은 없어요? 센터에 가면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생각보다 조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차가 1억 6천짜리인데 이런 품질들은 좀 더 신경 써서 내보내줘야 되지 않나. 무슨 키메라도 아니고 예. 반은 나오고 반은 안 나오고. 이 돈이면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48V 마일브 하이리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21년도에 이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리콜도 진행하고 개선품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간혹 시동 꺼짐 현상이 오시는 차주분들이 있더라고요. 시동 꺼진다고요? 네, 그래서 시동 꺼지면 이걸 교체를 해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센터에서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해주고 괜찮다, 이상 없으니까 타라, 그렇게 해서 나아지셨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럼 차주님께서도 시동 꺼짐 증상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다행히 그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주님께서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이 차량 차체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 애로사항 같은 거 없으세요? 기계식 주차는 당연히 안 되고요. 진입 불가요? 네, 오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요. 그리고 죄송한데 가세요. 네, 집에 가세요. 네. 저기 공영주차장 가세요. 네. 이렇게 막습니다. 전에 타던 Q7보다 이게 전장은 좀 짧은데요, 전 폭이 넓어요. 그래서 주차 타워 말고도 일반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갔을 때 저는 좀 독자적으로 될 수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제가 문콕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이제 문콕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 관련된 거는 스트레스고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 구매하시고 나서 차박이나 캠핑 해보셨나요? 차박이나 캠핑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차박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했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전 차인 Q7은 이게 풀플랫이 됐어요. 2열이 평탄화가 됐는데 이 차는 평탄화가 되지 않습니다. 매트리스를 깔았는데도 허리가 너무 베기더라고요. 어느 정도 올라온 카바가 된다, 에어 매트리스를 깔면 이러시는데 저희 식구는 그냥 자다 포기하고 숙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살짝도 아니고 좀 많이 올라와 있나요? 15도 20도 정도는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자리 각도 조절은 가능한데 폴딩도 되고 평탄화가 안 돼서 차박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비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적으로 빠져서 굉장히 아쉬운 것들이 있는데요, 1억 5천이 넘는 차에 보조석 썬블레이드도 없고 가장 큰 거는 핸들 열선이 없어요. 예? 핸들 열선이 없어요. 겨울에 이긴 불어가면서 타야 됩니다. 내가 벤스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가 실망을 했는데 헤드레스트에 AMG 문양 있잖아요, 한계선이. 아, 여기 엠블럼 없어요? GT63이나 43GT 뭐 이런 차량에는 있는데 근데 뭐 없습니다, AMG인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단점은 9단 자동 변속기인데요, 이게 저단에서 변속 충격이 있습니다, 간혹. 지금 날이 추워져서 겨울이라서 요즘은 거의 증상이 없는데요, 여름에 2단에서 3단을 올라가거나 3단에서 2단으로 이제 변속을 할 때 퉁퉁 거리면서 이런 충격이 좀 있더라고. 이것 때문에 이제 서비스 센터도 방문했더니 정상이다. 그리고 저단에서의 미션 충격 해결 방법은 뭐가 있어요? 제가 서비스 센터에서 따로 들은 얘기는 없고요, 유튜브나 차량 전문가 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10,000km가 넘어갈 때 이제 앞뒤 디퍼런셜 오일이랑 TC 오일을 교체를 하면 이게 굉장히 완화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000km 정도 더 타고 그 오일들을 교체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브레이크 패드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6피고 브레이크 제동 성능 그렇게 좋다고 해주셨잖아요. 전륜에서 나는 게 아니라 후륜에 있는 그 투피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AMG 전문 AS 매장이 있어요. 제가 2번 정도 입고를 해서 샌딩이라고 하죠, 이제 글라인더 갖다 갈아주는 이물질 제거 정도밖에 안 된다고, 교체는 안 된다, 고성능 차량이라 브레이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라는 얘기만 들었지 교체는 안 된다고 아예 본사에서 못을 박았답니다. 교체는 안 해줘요 또? 돈 내고 바꾸는 유상 서비스는 모르겠는데 네, 교체는 죽어도 안 해줍니다. 보증 한해서는 교체는 없다. 예전에 교체를 해줬는데 너무 이제 그게 많으니까. 아, 이런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네, 벤츠 이 녀석들이 그걸 알고 그냥 사전 차단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코리아만 붙으면 참 양아치가 되는지.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량에 컨티넨탈 여름용 타이어가 장착돼서 나오거든요, 출고 당시에. 날이 추워지고 해서 냉간 시에 유턴을 하거나 좌회전 우회전을 하면 타이어가 약간 통통 소리를 내면서 이게 튑니다. 온무기어나 아니면 볼 조인트나 이런 조향 장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센터를 또 가서 물어보면 정상이다, 이게 원래 여름용 타이어라 윈터 타이어로 교체를 하시거나 사계절용 타이어로 교체를 하면 이게 개선이 완화가 된다. 전에 아우디 Q7 탈 때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심하게 나니까 그거는 좀 단점이지 않나.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는 와이퍼 소음 문제가 공통적으로 거론이
거론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녀석도 소음 있었나요? 네, 이 녀석도 처음에는 소음이 좀 있었는데요. 센터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보증 기간 내에는 이제 우선 세척을 좀 해주고, 세척을 했는데도 또 소리가 나면 보증 기간 내에는 그냥 무상으로 갈아준다고 하니까 걱정 말고 타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별 탈 없이 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이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단점입니다. 말로는 관광 미러라는데요. 저도 이거 적응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돋보기 보는 것 같이 좀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 바로 인지도 안 되고 눈이 여리여리하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벤츠 GLE 53 AMG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는 99만원 정도 나왔고요, 자차 포함. 그리고 자동차세는 73만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시내 3, 고속도로 7 비율로 운행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복합연비는 6.5에서 7.5km 정도 리터당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주유하는 습관은 주유 경고등이 점등됐을 때 가득 넣는 편이고요. 지금 제가 사는 곳 기준으로 했을 때 고급 휘발유가 1750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72리터에서 75리터 정도가 가득 주유를 했을 경우 들어가고, 가격은 한 12만 6천원에서 13만 1천원 정도 사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득 넣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공도 위주로 주행을 한 다음에 주행했을 경우에는 500에서 550km, 그 다음에 고속도로 위주의 주행을 한 후 주유를 했을 경우에는 650에서 700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한 달에 1000km 정도 뛰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뛰면 보통 기름을 2번 주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5만원에서 26만원 정도 쓰지 않나. 그리고 엔진오일은 GLE 53 AMG 차량이 1년 또는 15,000km에 무상으로 갈아주더라고요. 다른 건 다 믿어도 엔진오일에 관한 거는 국삼사를 못 믿겠어요. BMW도 보증기간이 15,000마다 한 번씩 갈아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15,000에 가는 건 좀 오바죠. 그 전에 갈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차 길들이기가 끝나고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제가 4,000km에 자비를 들여서 39만원에 교체했습니다. 정식 센터에서. 그리고 세차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 같고요. 손세차를 맡길 때도 있고 제가 직접 할 때도 있고, 세차 비용은 대략 한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세차비가요? 네. 광택도 매겨요. 아니 세차 한 번 할 때마다 한 5만원씩 드시는 거예요? 맡기면 7만원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차의 한 달 유지비는 한 55만원에서 60만원 내외가 되지 않나. 그 한 달 유지비에서 30% 정도 차지하는 게 세차비다.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벤츠 GLE 53 AMG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네, 이 차량을 사게 된 걸 절대 후회하지 않고요. 남자로 한번 태어나면 한 브랜드의 최고 등급의 차는 한번 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중이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2년 전에 다른 차량 차주 인터뷰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 딸아이가 한 기사님 팬이 됐어요. 저보다 한 기사님 영상을 더 열심히 봐요. 아하. 그러면서 저희 딸 서윤이가 아빠 요번에 차 바꿨는데 또 한 기사님 채널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아빠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가줘 이래서 솔직히 등 떠밀려서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또 이렇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친구같이 잘 이끌어 주셔서 영상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서윤아, 아빠 또 유튜브 나온다. 너무 즐겁게 촬영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